안녕하세요. 앞선 조혁탁 대표님과 홍종민 소장님의 주제 강연은 잘 들으셨나요? 랩스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임직원분들께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1:1 맞춤형 학습의 경험부터 LXP를 통한 통합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담당 여러분들께는 HRD 업무 프로세스의 대부분을 플랫폼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서 보다 더 고차원적인 어떤 교육 행정의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는 휴넷 랩스 플랫폼을 시연하기 위해 나온 변재명 이사입니다. 네, 첫 번째로 LXD와 LXP인데요. 앞선 어떤 강연에서 계속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교육 담당 여러분들께서 매년 혹은 매 주기별로 아마 교육 체계도를 작성하시고 직급이나 직무에 맞게 교육 과정들을 설계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러한 교육 과정들을 실제 학습하는 학습자분들은 이 차시가 진행되고 진도가 나가고 평가를 받고 수료가 되는 경험에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은 통합적인 학습의 경험의 제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지식을 고도화하고 보다 더 이해하기 좋도록 만드는 것인지가 중요한 어떤 이슈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학습 설계를 학습의 경험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는 LXD 메이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LXD 메이커는 학습을 경험할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을 이렇게 추가할 수 있는데요. 저기 위에 보시면 아마 온라인 과정, 오프라인 과정, 플립 러닝, 그리고 마이크로 러닝부터 해서 유튜브 아티클, 소셜 러닝 같은 학습 경험에 필요한 다양한 어떤 구성 요소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과정들을 만들 수 있는데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기업의 어떤 최근에 가장 큰 화두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오늘 저희 주제 강연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데요. A, B, C, D라고 해서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 네 가지의 이슈들이 많은데 이런 기술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학습자들 간에 혹은 오프라인 강사분들과 함께 이러닝 과정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면 얼마나 많이 이러한 어떤 지식들이 풍부해지고 현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첫 번째로 비즈니스 리더를 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오프라인 과정을 한번 구성해 볼 텐데요. 그동안 개설하셨던 오프라인 과정이나 새로 오프라인 과정을 만들어내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워크숍이라고 하는 오프라인 강의를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심화적으로 어떤 그 이러닝 과정에서 이론적으로 한 16시간 정도의 어떤 교육 과정을 듣고 오면 훨씬 더 오프라인 강의가 좀 풍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닝 과정 하나를 미리 보기를 통해서 보면서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과정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플립 러닝의 요소라고 한다면 아마 현장에서 강사분들이 각 이 학습자분들마다의 어떤 서로 다른 어떤 수준들을 파악하시면서 강의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단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은 저희가 저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진단의 툴들이 있고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진단의 어떤 결과들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순서를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고 이러닝 과정을 넣게 되면 진단의 결과를 가지고 이러닝 과정들도 학습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오프라인 과정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블렌디드 러닝 내지는 플립 러닝의 과정이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여기서 끝나면 되느냐? 지식을 좀 더 고도화하고 심화하고 최신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컨텐츠들은 마이크로 러닝에 많이 존재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동영상을 직접 업로드하셔서 넣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보유한 어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과정들을 여러 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러닝은 아무래도 여러 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분류 전체를 집어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학습을 하시면서 이따가 이제 7020, 10에 맞춘 학습창을 보여드릴 텐데 어떻게 이 학습이 진행되는지 하실 수도 있겠고요. 마이크로 러닝은 이제 저희가 아마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외부 잘 만든 어떤 컨텐츠이긴 할 텐데 유튜브에서도 그러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튜브 인플루언서나 유튜브 크리에이터 분들이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시는 컨텐츠들도 검색하고 구성 요소로 집어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만으로 또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아까 아티클적인 요소들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IT 부분의 전문가분들이 보통 블로그도 많이 활용하시고 전문 기자분들께서는 신문기사 같은 걸로도 많이 올리시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서치해서 이렇게 라이브러리로 쌓아놓고 이렇게 구성 요소로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 요소로 하나 미리 볼 수 있는 링크를 집어넣으시게 되면 이렇게 썸네일이라든가 미리 볼 수 있는 화면을 보시면서 아마 선택이 가능하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런 어떤 학습의 경험들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현업에 적용된 내용들도 공유하고 서로 토의하고 점점 지식을 고도화하는, 그리고 어떻게 현업에 잘 적용되었는지를 파악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업 적용의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 게시판과 PD형 게시판, 뭐 페이스북처럼 글을 올리면 서로 댓글을 달아주고 알림을 받고 할 수 있는 어떤 요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학습의 경험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묶어놓고 나서 기간을 설정하고 순차든 비순차든 정해놓으시고 나면 학습자분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학습창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미리 보기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이 좀 커서 조금 줄여보면 아까 구성했던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상단 부분에 이러닝 과정, 오프라인 과정, 그리고 마이크로 러닝 과정, 그 하단부로는 유튜브 아티클, 그리고 여러 가지 채팅방이라든가 PD형 게시판 같은 경우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사이버연수원의 축약본, 그렇게 이제 이 수많은 구성 요소들이 그냥 사이트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교육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순서를 PD형 게시판을 상단으로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도서를 좀 잘 봤으면 좋겠어서 상단으로 올려보고, 이렇게 구성된 화면을 가지고 이과가 진행되면 학습자분들은 이 학습창 속에서 알림을 받으시고 내용들을 학습하시면서 서로 주제 토론하고 이렇게 진행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학습 경험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702010의 학습창, 그리고 LXD 메이커를 보여드린 부분이고요.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제는 인공지능인데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 데이터는 사실 자산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휴넷 랩스에서는 기본적으로 XAPI라고 하는 데이터로 학습의 이력들을 읽어내고, 그걸 LRS라고 하는 저장소에 저장을 하는 이런 구성으로 빅데이터를 갖추고 있고요. 그 빅데이터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돌려서 어떻게 적확하게 학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아마 LXP라고 표현되는 학습의 경험 플랫폼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선 저희 모델하우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런 저희 그 사이버 연수원의 첫 메인 화면을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설명드리기에 좀 앞서서 제가 그 지난 한 8, 9년 정도 그 교육 담당자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내고 상담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해온 바로는 메인 페이지를 개편하는 이슈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메인 페이지를 개편하실 때마다 저희 쪽에 요구사항 정리하셔서 요구사항 던져주시고 시안 보내드리고 뭔가 이런 업무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통상 컨펌 받고 진행하는 데 2, 3주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좀 짧게 어떻게 메인 페이지를 스스로 이제 알아서 탐색해서 개편하실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모드를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리자 모드에서 지금 현재 있는 메인의 어떤 템플릿을 선택하신 후에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만나실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지금 상단 컨텐츠가 상단의 이미지가 너무 높아서 조금 전체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려보고 이 정도 위치에서 멈춘 다음에 구성 요소들이 좀 많은데 하나 빼고 하나를 다시 집어넣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기 있는 인기 과정을 빼고 오프라인 교육 과정 일정 관리 같은 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요소를 한번 추가해 보려고 합니다. 수많은 어떤 템플릿 중에서 하나를 정하신 다음에 들어가 보시면 그 템플릿에서 가능한 어떤 컨텐츠들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아까 오프라인 교육 과정 한다고 했으니까 오프라인 교육 과정하고 그 옆으로 유튜브 하나 집어넣고 메인 페이지를 구성해서 오프라인 교육 일정이 좀 잘 보여야 되니까 이거 상단으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간 메인 페이지로 다시 한번 학습자분들한테 변경된 사항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해보면 변경된 메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변경된 메인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XAPI를 통해서 쌓여진 LRS의 데이터가 어떻게 큐레이션 되는지를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이크로러닝 과정 하나 학습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썸네일 가지고도 바로 미리 보기를 좀 하실 수가 있고요. 마이크로러닝에 최적화된 그 학습창 화면입니다. 뭐 시리즈를 확인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학습이 시작되는 순간 XAPI 데이터는 쌓이기 시작합니다.
쌓이는 모습은 이렇게 되는데요. 되게 복잡하게 아까 주어 동사 목적어만 있다고 했는데 주어 동사 목적어가 굉장히 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길어서 거의 텔레비전 오르난 화면 같이 이렇게 보이게 되지만 이 엄청난 데이터들이 저희 플랫폼을 활용하는 모든 학습자들이 현재 학습하고 계신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인공지능으로 큐레이션하지? 일단 눈으로 봐야죠. 네트워크 시각화라는 툴을 통해서 이렇게 뭉쳐볼 수 있습니다. 어떤 컨텐츠가 많이 학습되었고 어떤 순서로 학습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관계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게 돼서 여기서 분석된 것 중에서 가장 여러분이 지금 학습하시는 거에서 가장 확률 높은 확률로 다음 거 요거를 들으시게 될 거예요 라고 추천을 하는 방식입니다. 모바일로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바일에서 과정을 하나 학습하고 나면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으로 추천받으실 과정은 무엇이에요? 라고 보여주는 부분이 그 다음 학습으로 이렇게 뜨게 되고요. 이게 바로 큐레이션 돼서 나오는 어떤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를 이거 말고 다른 것도 큐레이션 된 건 없어요? 라고 봤을 때 뭐 시리즈를 보실 수도 있지만 다음 추천된 이 리스트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하나하나 무엇을 선택하시냐에 따라 개인들마다 다른 어떤 컨텐츠의 경험을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큐레이션, 인공지능 큐레이션을 통해서 본인의 학습 이력과 유사한 어떤 형태의 학습 이력들을 분석해서 나오는 부분도 보셨는데요. 큐레이션은 원래 세트가 존재합니다. 인공지능 큐레이션이 그냥 포괄적으로만 추천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팀이나 본인의 직무 그리고 본인의 어떤 레벨에 맞게 뭔가가 추천될 수도 있겠고 본인이 지금 관심사가 다른 곳에 있다면 관심사를 지정해서 거기에 맞는 컨텐츠들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역량 진단을 하셨다면 맨 마지막에 역량 진단을 통해서 나온 어떤 과정들도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심사 지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수작업을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직접 지정해서 관심사 기반의 큐레이션된 과정들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세 보기 하나 볼까요? 이렇게 전체적인 리스트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도 있고요. 지금까지가 이렇게 컨텐츠들을 탐색적으로 학습자분들이 찾아서 혹은 본인이 여러 가지 해보고 최근에 이제 많은 학습자분들이 직접 다 찾아보시고 저희 쪽에 의견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어떤 경우도 있겠지만 회사의 어떤 이 학습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적합한 타이밍에 뭔가 해야 되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그 부분을 라이브 홈이라는 걸 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 학습 경험이 없더라도 지금 당장 혹은 다른 큐레이션을 받으시더라도 필수적으로 들어야 될 과정이 있다면 필수 과정 안내가 먼저 뜨게 되고요. 그리고 관심사 지정을 하지 않으셔서 풍부하게 뭔가 큐레이션 받으실 수 없다면 이렇게 큐레이션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한 관심사 지정 그리고 역량 진단을 하셨는데 역량 진단 이후에 어떤 그 역량 진단에서 추천된 과정들을 궁금하게 하신다면 이렇게 이제 타이밍에 맞게 뜨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학습 결과가 완료돼 수료되셨다면 그 수료 이후에 무엇을 들으면 좋겠는지까지도 이렇게 알림으로 이 알림의 부분에 이 알림이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은 모바일에서도 바로 푸시 알람으로 받으실 수도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큐레이션까지 완료된 부분들을 좀 더 본인이 앞으로 내가 그러면은 이걸 분석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까를 보고 싶으실 땐 나의 강의실에 들어가 보면 됩니다. 나의 강의실에서는 이렇게 본인의 학습의 목록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XAPI를 기반으로 해서 LRS에 쌓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렇게 대시보드의 형태로 본인의 어떤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고성과자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학습하네? 내 직무에 맞게 지금 뭔가를 학습하고 있지 않네? 혹은 통계적으로 뭐 많이 학습한 카테고리라든가 학습하는 시간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하단부로 이렇게 내려보면은 여기 이제 본인의 학습 패턴을 보고 내가 저녁 10시에 주로 많이 학습을 하는구나. 이때 그럼 내가 알람을 받아야 되겠다. 알람 설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본인의 대시보드를 확인하면서 앞으로 학습해야 될 어떤 경험들을 뭔가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타인의 학습의 어떤 진행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시면은 같은 팀이나 직무의 학습자들을 검색해 보시거나 많이 학습한 학습자 그리고 나와 학습 패턴이 되게 비슷한 학습자분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분들이 공개한 범위 내에서 이름도 가릴 수도 있고 뭐도 가릴 수도 있지만 공개하신 범위 내에서 타인의 어떤 학습의 이력들도 확인하고 어떤 관심사를 가지고 계신지 어떤 학습 현황을 지금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분을 이제 구독을 해놓으시면 이분의 학습 패턴이 바뀌면 바뀌었다고 알림도 받고 뭔가 이렇게 소셜적인 부분들도 같이 가미되어 있고요. 서로 응원 메시지 남기면서 서로 이제 이런 어떤 쪽지들도 남길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의 학습 그리고 타인의 학습 나아가서 전체 회사 전체 학습을 다 보셨다면 교육 담당자 여러분들께서는 메인 페이지를 통해서
전체 회사 내의 어떤 학습의 대시보드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가 쌓여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한 부분들에 좀 더해서 회사의 평가 정보, 예를 들어 HRD에 관련된 부분에 HRM에 관련된 부분의 평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이런 어떤 성과에 기반한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의 교육 설계의 방향을 가져가실 수 있을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측정하고 분석하고 예측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동안은 교육 체계를 수립하실 때 역량 기반으로 추천을 하셨다면, 이제는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모델링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저희 휴넷에서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토 LMS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이제 사이버 연수원의 기능들은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가능했던 이러닝이라든가 마이크로 러닝의 학습의 패턴이나 학습의 양, 수료의 결과 이런 것들을 보는 데 많이 집중되어져 왔습니다. 오프라인 교육 행정 담당자들은 그에 반해서 플랫폼으로 쓸만한 기능들이 없었기 때문에 메일이나 메신저, 전화, 그리고 보고서 작성 엑셀로 하시거나 이런 요소들을 많이 이제 진행을 하셨는데요. 그러한 시간들을 얼마나 많이 절감해 드릴 수 있는가가 저희 쪽의 좀 목표였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온라인 과정의 어떤 현황이라든가 마이크로 러닝의 현황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에 오프라인 과정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워크샵 과정인데요. 이 과정을 하나 등록하시는 어떤 공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어떤 시간표라든가 여기에 들어갈 강사,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 과정을 운영하시는데도 시험을 보거나 과제를 제출하거나 평가를 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간표가 돌발적으로 변경된 사항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렇게 시간표를 UI UX적으로 좀 편의성 있게 만들어 놨는데, 저희가 관리자 모드이긴 하지만 중간중간에 이런 어떤 편의적인 요소들은 많이 가미해 놨다는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아마 그룹웨어라든가 여러 가지 솔루션을 통해서 아마 숙박 예약이라든가 강의실 예약도 하셨을 텐데요. 저희 랩스에서는 기본적으로 강의장이나 숙박 예약을 할 수 있는 모듈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간 월간으로 회의실을 미리 등록을 해놓으시면 이렇게 예약을 해서 오프라인 교육 강의장까지도 섭외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교육과정 하나를 다 등록을 한 이후에 수강 신청을 받았다 혹은 일괄이과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에게 알림을 하시게 될 텐데요. 수강생들을 모두 찍어서 아마 이과 안내문 같은 거를 발송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육과정 등록하신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추출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매번 어떤 타이밍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되게 이제 어떤 리소스가 많이 드시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효율화시키는 게 이제 RPA인데요. 알람 기능을 통해서, 알람 동료 기능을 통해서 그러한 리소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학습 시작 전 하루 전에 알람이 어떻게 나갈 건지, 시험을 보기 전에 어떻게 나갈 건지, 혹은 당일날 어떻게 나갈 건지 이런 것들을 미리 지정해 놓으시고 어떤 대상으로 해서 어떤 분들에게 어떤 타이밍에 보낼 것인가를 지정하시게 되면 내용들을 확인하시면서 발송 예약을 거실 수가 있습니다. 모든 오프라인 과정에 공통으로 적용하실 수도 있고 과정마다의 어떤 설정으로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교육 담당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타이밍마다 맞춰서 메일을 보내시거나 알람을 보내시는 경우들을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프라인 교육장에서 뭔가를 하시게 된다면은 어떤 걸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출석 체크, 오늘 행사장 들어오시면서 아마 QR코드로 출석 체크 하셨을 텐데 그러한 모듈들도 이미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모듈들을 통해서 하시기도 하지만 핸드폰을 가져오지 않으셨다거나 패스워드를 까먹으셔가지고 이거 출석했는데 사인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보통 이렇게 출석부도 따로 출력해서 보통 이 내용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출력해서 준비하시는 부분들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아까 숙소도 예약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숙소를 등록하실 때는 보통 이제 2인실이냐 3인실이냐를 등록하실 거고 거기에 아마 남녀 배분이라든가 본부별 혹은 팀별 배분을 이제 정하시게 될 텐데 그러한 규칙에 따라서 자동으로 배분되어 있는 어떤 숙소 배정표도 바로 확인해서 오프라인에 게시하실 수 있고 학습자분들의 학습창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나와서 굳이 크게 알람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안내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프라인 과정을 하나 다 완료하고 났다라고 봤을 때 학습 결과들을 좀 보시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좀 경험을 해보니까 현장에서 직접 수료증을 나눠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수료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듈이라든가 회사의 로고라든가 이런 직위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교육과정 등록하실 때 예산을 등록하셨거나 나중에라도 예산을 등록하신다면 예산 대비 비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항목들을 비용 관리하실 수 있도록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보고는 저희가 그동안 많은 오프라인 담당자 여러분들 좀 만나가지고 어떤 게 보고가 되면 좋겠는지를 좀 확인해 봤는데, 이런 어떤 구성들의 내용들이 보고가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런 내용들을 템플릿으로 만들어 놨고요. 이런 템플릿을 좀 변형하고 싶으시다면 얼마든지 저희 쪽에 요청을 주시면 변형을 해드릴 수 있고, 근데 이 부분도 사실 이것만 가지고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보고서를 만들 수가 없다라고 하면 데이터들을 스스로 DIY 할 수 있도록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추출해 볼지 이렇게 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러닝, 오프라인, 사회교육 과정을 듣고 왔다. 저희 플랫폼, 랩스 플랫폼에 담기는 모든 데이터들을 이런 로우 데이터 형태로 출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간엔 아마 플랫폼 제공사에 요청하셔서 받거나 또 수정하시거나 이렇게 했었던 그 부분일 텐데, 이렇게 항목들을 선택하셔서 지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기 보시면은 주기라는 게 있는데, 그 1개월 주기, 2개월 주기는 이렇게 저장을 미리 해놓으시면 1개월마다 하나씩 보고서가 계속 엑셀 파일로 내려받아져서 다운로드 받으시도록 할 수 있고, 즉시라고 한다면 즉시 이 기간 내 추출도 가능합니다. 항목들은 좀 지웠다가 바꾸거나 이렇게 아까 UI UX적인 거 조금 고민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 로우 데이터들을 한번 뽑아보면 이런 모습으로 뽑히겠죠. 이런 모습으로 뽑힌 거 가지고 이제 또 어떤 분석의 결과들을 따로 만드실 수 있거나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교육 운영에 들어가는 어떤 오프라인 행정에 도움이 되는 요소나 결과 보고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요소들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면 처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미션을 받으셨을 때 이 분야의 교육 과정의 커리큘럼은 어떻게 짜지? 어떤 강사분들이 좀 좋은 강사분들이지? 어떤 기관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궁금해하실 때 저희 랩스에서는 강사 섭외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검색 조건을 통해서 검색하실 수도 있는데, 위에 저희 휴넷이 이제 직접 꾸리고 있는 오프라인 과정들이라든가 제휴를 맺고 있는 전문기관분들, 이렇게 지금 제휴 맺고 있는 실제 전문기관분들 리스트 보시면서 교육을 턴키로 이제 의뢰하실 수도 있고, 강사분들의 리스트를 확인하시면서 사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파인드 강사에 있는 한 7천여 분의 검증받은 강사분들의 리스트가 여기 쌓여 있게 돼 있고요. 그분들은 좀 계속 업데이트되는 상황입니다. 이분들의 어떤 주제라든가 강의 만족도라든가 프로필 같은 것들을 확인하면서 이분들의 어떤 이분에게 의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바로 의뢰를 하실 수가 있고요. 분류를 지정하고 이렇게 이 의뢰에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시간 관계상 요거는 스킵하고 갈게요. 의뢰를 하시게 되면 강사분들에게 구조진 마이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앱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앱으로 푸시 알람이 가서 아까 그렇게 등록하셨던 샘플링의 어떤 의뢰 내용들이 이렇게 강사분들한테 뜨게 되고요. 강사분들이 이런 스케줄표 확인하면서 이게 내 스케줄과 잘 맞네 이렇게 되신다면 강의를 이제 수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의뢰를 받고 수락을 하시게 되면 여기 강의 계획서 같은 걸 이렇게 첨부해서 보내시기도 하는데요. 수락을 하게 되면 교육 담당자 마이 페이지에서 아까 의뢰를 했으니까 결과를 보실 수가 있죠. 교육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결제를 하실 수도 있고, 교육 시작 전이라서 이제 과정을 등록해야 된다면 교육 확정을 눌러서 등록을 하게 되면 이렇게 기본 항목들이 모두 채워진 채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이제 바뀌는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만 등록하시면 되도록 해서, 최초의 어떤 교육을 기획하고 커리큘럼을 만들어내시는 부분, 그리고 교육을 운영하실 때 들어가는 부분, 결과를 보고하는 부분, 그리고 수시로 반복적으로 하시는 알림이라든가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모두 이 플랫폼 안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교육 담당 여러분들은 여기서 절약된 시간들을 가지고 직원들의 교육 만족도나 아니면 과정의 퀄리티들을 좀 더 높이기 위한 방법들, 이런 고차원적인 업무에 아마 더 집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이 준비된 시연은 끝났는데요. HRD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건대는 학습자분들께는 뭔가 이렇게 본인이 뭔가 고민할 필요 없이 들어와서 자동으로 추천되고 학습되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또 회사에서 이제 추구하시는 방향도 맞춰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도 적절히 배합해서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교육 담당자 여러분들은 플랫폼을 통해서 모든 행정이 진행되고, 학습자분들도 플랫폼에서 모든 교육 혹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나아가서 이게 기억으로 들어가고 성과로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최선의 어떤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여기까지 랩스 플랫폼 전체 시연을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